이 5월은 좀, 교육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도전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5월이 되게 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보기에는 작년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 기억으로, 나 작년 상황이 없긴 한데, 작년에 이 5월 가지고서 강사들이 되게 욕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나 문제를 만들었어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좋은 문제가 나오기도 해서, 뭐, 할만은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3월 준비할 때 선생님이 작년에 369를 풀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할 거예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죠? 일단 11번. 오랜만에 수열. 자,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랑 Bn에 대해서 M이 자연수가 3 이상입니다. 3 이상인 자연수예요.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가에 첫 번째 한 끼리의 차가 얼마냐면 5예요. 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젠가 가서 쭉 가다가 n번째에서 같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항으로 가서는 다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시그마 k는 1부터 이 n번째까지를 해서의 ak를 했더니 얘는 9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의 bk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A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1이 있다고 하죠. 얘네들의 차가 이제 5개 정도가 차이 난대요. 근데 이제 여기 쭉 가요. 갑시다. 가다가 n번째 자리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A, M이 있어요. 여기 B, N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열을 한 거예요, 쭉. 그죠? 근데 얘네들이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갔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여기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이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크답니다. 여기를 만약에 여기 공차를 D1이라고 하고, 여기를 D2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가 D1이 더해진 거고, D2가 더해진 건데, 얘가 크다는 얘기는, 네, D2가 D1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래요. 근데 봐봐요. 얘네 둘이 차이 나는 게 5라는 건데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뭐라 그랬죠? 얘가 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얘가 더 커요. 근데 쭉쭉쭉쭉쭉쭉 와서 같아졌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밑에 게 더 크다면서요. 그럼 얘가 커요, 얘가 커요. 네. 그렇죠? 그럼 얘가 뭐겠어요? A1 빼기 5겠죠.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거 왜 그 뒤로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이제 n번장을 한번 구해볼게요. AN. 얘가 뭐냐면 A1에다가 n-1의 D1이죠. 그 다음에 BM을 한번 구할게요. 얘가 B1에다가 n-1의 D2죠. 이렇게 되겠죠. 유전에다가 뭘 넣자고요? 네, 그러니까 A1 빼기 5를 넣자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요. 얘네들이 근데 같잖아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만약에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여기를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n-1의 D2 빼기 D1이 됐어요. 그럼 얘가 얼마게요? 얘가 5겠죠. 여기 5 차이 나고 뺐고 0이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공차가 뭐래요? 정수래요. 근데 여기 5가 나올 수 있는 건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얘가 크다 그랬죠. 근데 M이 3보다 커요.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얘가 5고 얘가 1밖에 없어요. 그럼 M이 6. 네, D2는 D1 더하기 1.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풀었죠?
그 다음에 이걸 다 구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시그마 K1부터 자 M이 6이에요. 6까지의 AK를 구합시다. 저기 얘가 9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A1 그냥 쓸게요. A2 A3 다 쓸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까먹었을 테니까 이거 9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으니까 3, 3, 3이겠죠. 기억이 나시죠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시그마 K1부터 6까지 BK거든요. 괜찮으세요? 근데 얘가 B1이에요. 또 적을게요. B2고 B3, B4예요. B6입니다. 근데 얘가 얼마일까? 근데 얘네들이 같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얼마예요? 얘가 A1 빼기 5라면서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뭐 나와요? 자, 얘랑 더해서 3 나왔어요.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첫 항이랑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까먹었지? 기억나지? 내가 그랬잖아. 이건 무조건 계속 써먹어야 등차에서. 계속 써먹습니다. 12번으로 가죠. 니네 이거 풀 수 있어. 충분히. 적분을 까먹지 않은. 그래서 원래, 오늘 만약에, 니 집에 수트 다 있지? 수트 다 있지? 선생님 저걸 줬잖아. 네. 수트. 네. 없어? 아니, 집에. 집에 있냐고, 집에. 당연히 갖고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부탁을 하나 할 건데,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 수특에 적분 파트가 부정적분 파트랑 정적분 파트가 있어. 레벨 3는 풀지 말고, 1, 2 한번 풀고 가, 그냥. 위자랑, 레벨 1이랑 레벨 2는 풀고 가. 연습하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적분이 되게 취약할 거야. 3월 때도 그랬어, 3월 때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도 수트는 그냥 미분 쪽은 덤수 활용 쪽은 그나마 미적분 하면서 조금 이제 해서 할만 하거든? 근데 적분 파트는 지금 거의 되게 취약할 거야. 그래서 꼭 거긴 한번 풀고 가세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4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원점에서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네. 4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접해서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y는 2분의 1 x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요. 여기가 s1이고 좀 좁네. s2인데 얘랑 둘이 넓이가 같대요. 그렇죠? 여기 f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뭐가 하나 주어졌냐면 AB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뭐라고? 네, 여기 루트 5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얘들아,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얘가 루트 5야.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여기가 2고 여기가 1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저거 찾아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의 좌표가 A고 여기의 좌표가 B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겠죠. 이게 원래 2대 1인데 여기 루트가 딱 나왔으니까 2하고 1이겠죠. 당연히.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팁을 주자면 보통 우리가 여기에 A를 접으면 여기 A 플러스 2를 접거든요. 그럼 인테그랄 할 때 되게 지저분해요. 적분할 때. 적분할 거 아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서 0이라고 할 건데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게 0이니까 이해했죠 선생님? 그렇게 가지 말고 얘를 B-1로 가자. 왜? 그럼 나 이렇게 갈 거거든. 내가 얘는 안 바뀌죠? 여기 0에서 접했죠? 여기 0에서 접했대.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가 x제곱에 x-b 플러스 2 x-b가 되겠죠. 이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네,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얘 집어넣고 땡땡해서 dx는 뭐 나온다고요? 0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B 구하면 끝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요. 인테그랄 0부터. 그래서 내가 여기를 B를 잡은 거라고. 여기 A 플러스 1을 잡으면 계산할 때, 아니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다르진 않아. 근데 계산할 때 저게 편하잖아. 그럼 선생님 지금 뭐 하는지 알죠? fx에서 얘를 뺀 다음에 적분하면 이거 빼기 이거 나와요. 근데 둘 넓이가 같으니까 0이라고요. 여기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뭐냐? x제곱에다가 얘랑 얘 하니까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1에 x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b에 b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 x 4제곱 하고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1에 x 세제곱 하고 b에 b 마이너스 2에 x 제곱에 이 하면 0이라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내가 안 해도 되죠? 뭐 내가 그래서 적분 문제 풀고 가라는 거야. b가 5가 나올 거야 아마. 대입하시면 fx 나오니까. 얘들아 조심해. 이게 fx가 아니라 얘 넘겨야 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걸 찾아야 된다고. 이거 찾아줘야 됩니다. 할 수 있죠? 나중에 영상으로 봐. 13번 봅시다. 선생님 보기엔 13번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정근선입니다. 자, 부사구사 AB에 대해서 일단 B가 양수다라는 거를 힙해 놓으시고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x 플러스 세제곱에 플러스 b. 여기가 이제 작아요. a보다. 그 다음에 여기가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제곱에 3b가 되고 여기가 x가 a보다 큽니다. 이렇게. 근데 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모칸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한 두세 번 읽어보셨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 줄부터 읽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이 3b 플러스 8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일단 두시고. 자, k가 b보다 크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가 b부터 k까지의 모든 t에 대해서 그 다음 줄이 중요해요. y는 fx 그래프랑 y는 t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그 t값의 범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긋는 t라는 녀석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의 범위가 b보다 k까지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보시면 지수함수죠. 그럼 얘는 밑이 증가해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점근선이 밑에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긴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고 있을 거고 점근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점근선이 B고 3B예요.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큰일이죠. 지수함수인데 점근선이 눈에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럼 그리자고요. 자, 이게 X축이에요. 뭐라고? B가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B를 그려야 돼요. 얘가 Y는 B. 위가 한 3B 정도니까 좀 더 위에 있겠죠? 얘가 Y는 3B. 이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K의 최대값이 자 다시 내가 여기다 Y는 T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T라는 애가 K까지의 모든 T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 K가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데가 4B 플러스 8이래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그리긴 하겠지만 일단 미리 그려놓을게요. 여기다가 내가 Y는 4B 플러스 8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를게요. 뭘요? 얘요. 기준은 얘야. 얘가 X는 A입니다. 잘라요. 자 이제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A보다 작죠? 그럼 이쪽에는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점근선이 뭐냐면 얘예요. B. 맞아요? 그럼 그냥 일단 얘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치자고요. 어디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갈게요. 일단 저걸 바꿀 거니까. 근데 자 3B인 요 A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겠죠. 내가 내려온다고 얘기했잖아.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근데 대충 내가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내려갔다 쳐요.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렸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치자고요. 그럼 안 되죠. 이유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y는 t도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근데 b부터라면서. 자, 거기 t의 범위가 b부터 k까지인데 얘의 최대값이 여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무슨 일이 생기죠? 두 개가 나오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다면, 여기 이렇게 색칠해야겠죠? 누갔으니까. 그럼 요 사이가 비어요, 이만큼. 안 되네? 그럼 답정로잖아요. 뭐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딱, 여기가 찍어야지. 찍어야죠. 괜찮죠? 왜? 얘는 3B랑 안 만나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은. 이해했어요? 여기 내려오는 이 녀석은 정근선이 그래서 내가 여기 정근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근선이랑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3B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살짝 올라가면 얘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 T가 K까지만 그려야 되는데, K가 얘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 파란색 봐봐요. 올라갔죠? 그럼 여기 위에 T를 그리면 얘보다 벗어나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보다 안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얘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근데 여기 비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얘가 최대값이 여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끝난 거죠. 그럼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 그래프를 찾았으면.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세요. 옆으로 그었을 때 한 점이죠. 한 점. 빨간색이 답이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았을까요? 그렇죠? 요점이랑 요점을 찾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a를 넣었어요. 2에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를 했더니 걔가 뭐가 됐다고요? 네, 3b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식에다가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에다가 3b를 했더니 그게 최대값인 4b 플러스 8이 된 거예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자, 2에 a 플러스 세제곱이 2b가 돼서 2를 하나 나누면 2에 a 플러스 2제곱이 b가 되고요. 자, 여기 얘를 넘기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이 b 플러스 8이 돼서 얘가 다시 넘어오면 이 b라는 녀석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8을 갖게 됩니다. b를 없애요. b를 없앱시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죠. 2에 a인데 여기 앞에 4가 있고 여기는 뭐 30인가요? 32에 2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이죠. 4로 나누고 양변에다가 2a 제곱을 곱하시면 2에 2a 제곱이고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2에 a 제곱하고 4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8이 0이 됩니다. 그러면 네 2의 a제곱은 2밖에 안 나오죠? 2랑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4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따라서 a가 1이고요. a가 1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b가 8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잘 찾으시면 네. 그래서 걔가 원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15번보다 얘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15번은 약간 노가다로 풀면 되는데 14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절대 죽어도 못 풀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최고 차이의 소일인 3차함수 F예요. F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T에 대해서 fx의 위에 있는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뒤태라고 한대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디? 네. t, ft에서의. 그럼 이거죠. y는 f' t 쓰시고 x-t 더하기 ft.
자, 이 녀석의 y절편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0 넣으면 되죠. 따라서 gt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tft 플러스 플라임 t 그 다음에 ft 이렇게 결정을 해도 돼요. 여기 gt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얘기를 잘 보세요. 여기에 절대값의 f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gk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더해서 0을 만족시키는 실수 k가 두 개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개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가죠.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자, 어떤 절대값과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우린 다 알잖아요. 이렇게 0이 되고 이렇게 0이 되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and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야 돼요. 어떤 k를 넣었을 때.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 알겠어. fk가 0인데 걔가 두 개래. 그럼 이제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자, fk가 0이에요. 그럼 두자고요. gk가 0이라는 건 얘가 0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k를 넣었다고 쳐요. 봐봐. 여기다가 k를 넣으면 마이너스 k에 f 플라임 k하고 더하기 fk가 0이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차피 얘가 0이잖아요. 얘가 0이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k가 0이거나 또는 f 플라임 k가 0이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 다 0이어야 된다고요. 둘 다 0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족하는 k가 두 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니 이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되는 데가 있다고 쳐요. 만약에 그럼 얘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미분에서 0 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안 된다고요. 얘는 미분에서 0이지만 이 점에서 fk가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 그럼 f가 근을 두 개가 된다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된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0이에요. 왜일까? 자, 여기를 선생님이 약간 알파라고 보면 얘는 여기 미분하면 0이죠. 그죠? 미분하면 0이죠. 그리고 함수값도 0이죠. 되잖아.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k가 0이죠. 그러면 함수값도 0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아니면 말 그대로 절편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절편 0이잖아.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절편 0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얘만 있나요?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됐네. 뭐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걸 찾아내는 게 어려웠었던 문제. 왜? 이게 너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그래서 14번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죠. 아, 그럼 fx가 이거겠다. x-알파의 제곱이겠네. 얘든지 얘든지가. 얘는 알파가 음수고 얘는 알파가 양수인 거니까. 식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 거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일단 이거 전개합시다.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알파의 x제곱 알파 제곱의 x. 이렇게 되고요. 지금 책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4의 f1에다가 2의 g의 1 값을 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져와서 여기다가 1 넣어볼게요. g의 1. 얘가 마이너스 f 플라임 1에다가 f1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다가 쭉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6의 f1에다가 빼기 2의 f 플라임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알파죠. 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가 알파 프라임에다 1을 넣을까요? 3 마이너스 4알파 알파죠. 그 다음에 f에다가 1을 넣을까요? 1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죠. 여기다 둡시다. 자, 6이면 여기 6 마이너스 12알파 플러스 6알파 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 빼기 2배 마이너스 6 플러스 8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 이제 뒤 지워주죠. 4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0이니까 끝났네요. 알파가 2분의 1이 나와요. 따라서 fx는 x의 x-2분의 1의 제곱이 밑에 있는 그림이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절대값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풀립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쉽진 않죠. 다시 얘기합니다.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n이어야 돼요. 둘 다 만족시키는 게 두 개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웠다. 15번 볼까요? 자, 얘도 이제 케바케로 가는데 이 문제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풀면서 조금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내가 중간에 얘기해 줄게요. 봐봐요. 자, 15번에 첫째 항이 자연수예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입니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니네가 싫어하는 문제죠? 뭐가 나? 네, 무조건 나옵니다. AN이 3배수. AN이 3배수가 아니다. 자, 여긴 3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는 3분의 AN의 제곱 플러스 5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번째 항에다가 다섯 번째 항을 더하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봐요. 조건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1번에, 자, 네 번째 항이, 자,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처음 타겟은 요 녀석이어야 됩니다.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왜? 얘를 구해야 앞으로 가죠. 우리 첫 번째 항을 구할 거니까. 이해하셨죠? 규칙을 찾는 거니까요. 얘가 만약에 3의 배수라고 하죠. 3배수.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 K가 됩니다. 그죠? 나눴으니까. 그럼 걔네들이 더해요. 그러면 4K가 5가 되는데 K가 4분의 5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항이 자연수긴 하지만 안 나눠 떨어지면 계속 여기 들어간다거나 여기 들어가면 딱 떨어지지 않게 3의 배수가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선생님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5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좀 이따가 해결해 줄게요. 이런 의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 문제의 논란점입니다. 그냥 가다가 여기다가도 계속 집어넣으면 뭐 3분의 얼마가 나왔어. 근데 얘도 3분의 얼마가 나와. 그 다음에 더해서 5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볼게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죠, 일단.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네 번째 항을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에 무슨 뭐냐면, 야! 네 번째 항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문제의 모순의 시작이었어요. 일단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시작하면 못 풀더라고요.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가 3배수가 아니잖아요. 맞죠? 여기 들어가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이 일단 얘가 네 번째 항이고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5분의 3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를 계산하시면 여기가 9K제곱에 6K 플러스 1이라서 여기 5를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공자가 3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얘가 얼마? 얘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자 3K제곱에다가 나눴으니까 2K인데 플러스 5K죠. 그 다음에 2가 나왔으니까 더하기 3인데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K, 3K, 2하고 1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3분의 1이 나와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가 자연수였어.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음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항 A 전부 양수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여기서 음수는 그냥 지워버립니다. 3분의 1이 나오는 것까지 좋아요. 여기다 3분의 1을 넣었다고 쳐요. 그럼 네 번째 항이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거든요. 이해했어요? 근데 요게 3K 플러스 1 패턴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K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여기서의 기준점은 요 K 값이 뭐다? 정수였다라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의문을 자꾸 키우는 거야. 뭐야? 그럼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보시죠. 그럼 여기선 되냐? 라는 건데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더하기죠. 분자가 또 이렇게 되고요. 3K, 9K 제곱에 플러스 12K 플러스 4인데 여기 9가 된단 말이에요. 딱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3K 제곱에 4니까 7K 하고 끝이에요. 여기가 2에서 5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되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거나 또는 0인데 그래서 0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유년. 그래서 네 번째 항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네 번째 항이 뭐였다? 정수였다 아니면 자연수였다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풀 의미가 없다고. 솔직히 그렇게 하면 못 풀어요. 불가능합니다. 풀이가. 그래서 약간의 고민이 생기는데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라고 해도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좀 더 확실하려면 네 번째 항이 자연수였다.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보시죠? 자,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자, 네 번째 항이 2야, 얘들아. 거꾸로 갈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항으로 갑시다. 이게 파생되죠. 적어요. 그러면 6이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3 나눠서 한 거니까. 그럼 3의 배수가 아니었다면. 자, 여기다가 2를 넣으세요. 그럼 얘가 6이니까 1이 되죠? 양수하고 했다? 그러면 1, 2 된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또 파생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게 되겠죠? 자, 여기가 6이 된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A의 제곱 플러스 5가 6이면, 여기 6이면 이게 18이거든요. 근데 루트 13이잖아요. 여기가 루트 13이 나오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1이니까 여기 3 되죠. 자, 여기 1이 불가능하죠. 3인데 5 넘으면 마이너스니까. 여기 버리시면 돼요. 그럼 또 여기 갑니다. 답. 파생되고, 여기서 또 파생되고. 자, 요거니까 54겠죠. 그래요? 자, 그럼 여기 A1의 제곱 플러스 5가 54가 되거든요? 여기에 18이 들어간 거니까. 맞아요? 넘기면 49니까 7이 돼요. 여기 9겠죠? 네. 그 다음에 A1의 제곱 플러스 5가 이번에 똑같이 9가 되는 거니까 여기 답입니다. 네, A가 자연수라고 조건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받아서 네. 그래서 의욕을 이렇게 해봐.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풀면 똑같이 풀긴 해야 돼요. 이렇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A가 자연수라는 걸 줬으면 좀 더 간단하게 풀었겠죠. 숫자 집어넣어서 풀면 바로 나오니까.
자, 21번으로 갈까요? 계산이 더러운 건 스킵하겠습니다. 계산이 더러운 건. 중간에 뭐, 풀이까지 가는 건 안 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21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는데, OAB 위에 C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그려놨구나. 안 그린 걸로. 이건데 이것도 우리가 푼 적 있어요. 얘도 우리가 푼 적이 있습니다. 언제 풀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푼 적이 있어요. 여기 다 선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평행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 6이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요 AC의 길이가 4루트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네, 그렇게 나와 있죠.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삼각형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입니다. 얘들아, 이제 이게 나오면, 이렇게 뭐가 나오면, 우리 뭐, 사인 법칙 생각하죠. 사인 법칙. 무조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뭘 할까요? 그럼 저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요. 이제 잘 생각해봐.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요 라인이 직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써 있어요. 거기 써 있습니다. 거기가 직각이다라고. AC화 해서 직각입니다. 그럼 잘 봐. 봐봐. 이게 평행하잖아. 그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그었다 치고, 여기도 이렇게 계속 만났다고 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럼 얘가 원을 이렇게 딱 먹어요. 반대쪽으로. 이게 반원이 되는 거죠. 다시. 왜? 여기 직각이라니까? 여기 한쪽 먹었잖아? 한쪽 먹었잖아? 그러면 쭉 가서 여기 가면 똑같이 먹겠지.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봐. 요각이 세타면 요각도 세타 똑같아. 왜? 얘네들이 평행하죠. 근데 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보이냐면, 무엇이 보이시냐면 이 큰 직각삼각형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 녀석이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10이에요. 여기 4루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이거분의 이거라서 3분의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코사인도 그냥 코사인 지금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보세요. 자, 나 여기 알잖아요. 나 여기 알죠? 요각 알죠? 요각 알죠? 지금. 근데 봐요. 이번에는 얘를 보셔야 돼요. CD,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요 삼각형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 각은. 요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여기 보세요.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요각을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나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CD를. 어떻게?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사인 법칙이야. 그럼 사인 세타분의 CD는 6루트 2. 테스트 나왔잖아요. 따라서
t d의 기준 6 루트 2에다가 4 이게 4에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AD거든요? 여기. 자, 잘 봐요. 너무 좁다. 자, 이게 4루트인 거 보이시죠? 이게 4루트인 거 보이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4인 거 알겠죠? 여기를 X라고 하자고요. 괜찮아요? 끝났잖아. 저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왜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요. 여기서 코사인 법칙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게 4루트니까 4 루트 2의 제곱은 x제곱 4의 제곱 빼기 2의 x하고 4하고 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역시 그랬었어야 되네. 코사인 세타 얼마야? 3분의 루트 7 요게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 들어갑니다. 요걸 푸셔야 돼요. 여기가 32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됐고 요게 3분의 루트 7이면 요게 마이너스 3분의 8 루트 7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8 루트 7의 x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은 요거 그냥 공식을 푸시면 돼요. 아마 x가 이렇게 나올걸요? 3분의 16 마이너스 뭐였더라? 여기가 얘들아 뿔마가 나오는데 당연히 길진 않겠지.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푼 적 있어요? 아닌가? 난 풀린 적이 있는데 2반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이제 극강은 22번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5월 모의고사가 진짜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문제가 22번. 이게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푼 적이 있긴 한데 2반이 아닌가 봐. 넓은 반이었나? 2반인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 대부분 다 마플 수능 기초에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안 풀었다면 22번을 주목해서 하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계산이 들어온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내가 뭐라고 안 할 거고. 계산이야 뭐 추후 문제인데 찾아내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되게 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끔 이런 도전적인 문제에 좋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22번. 22번에 최고 차이 계수가 4래요. 그건 좀 이따 씁시다.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가는 4차함수 fx. f가 4차예요. 네, 극값을 3개 다 가져요. 더블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여기가 왜 어렵냐면, f가 있어요. g도 있대요. 근데 g는 무슨 얘기인지 안 줬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hx가 나와요, 이렇게. hx는. 어떤 a보다 작을 때는 4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되는 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대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건 g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f가 4차다 라는 건 있었고 그냥 h는 당당하게 줬고 근데 h도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어디서 자를 거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자, 근데 가를 일단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의 절대값이 fx.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설명하면서. 자, 여기 0의 우극한입니다. t예요. 0이 x가 아니라 t. 그 다음에 t분의 g에 x 플러스 t 빼기 gx가 있습니다. 걔가 절대값의 fx와 플라인과 같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일단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fx가 떠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절대값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설프게 문제를 잘못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gx가 fx를 이렇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근데 gx를 내가 몰라요. 잘 들어. 내가 지금 gx를 몰라. gx에 대한 조건을 주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딱 이거 두 개밖에 안 줘서 gx. 그 밑에도 그냥 gx가 hx랑 치수 전체에서 영속이라는 것밖에 준 게 없고 g0이 3분의 40이라는 것밖에 준 게 없지 gx가 어떤 녀석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fx가 원래 fx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면 gx가 이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결과물이 fx란 말이에요. gx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자 다시 fx는 떠있어요. 그럼 내가 그냥 떠있는 거 하나 그릴게요. 얘한테 지울 거야. 네? 지우면 저쪽으로 아마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잘 봐요. 내가 만약에 fx를 이렇게 그렸다 쳐요. 이게 f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건 잠깐 볼게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딱 여기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풀이고. 그건 똑같이 안 나올 테니까, 분명히. 근데 여기서 가져온 소스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쓰일 거예요, 선생님 보기에. 그러니까 보세요. 잘 봐.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얘를 가리면 미분계수예요. 근데 얘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뭐냐면 우미분계수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게요. G'에다가 X하고 플러스라고 적을게요. 우미분계수니까요. 걔가 F'X를 할 건데 얘가 양수래요. 그럼 얘가 양수란 얘기죠. 양수란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죠? G에 어떤 점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거기 모든 실수 X라고 써있지 않나요? 그죠? 어떤 점이든 간에 상관없이 무미분계수는 항상 양수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 증가하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서. 근데 만약에 봐봐. 얘가 gx의 그래프랑 똑같았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감소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감소하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얘랑 대칭이 되는 이렇게 되는 반대편에다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극소 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f예요. 그럼 g는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거야. 올라가자. 인가니까. 비우세요. 무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갈아타요. 올라가자. 갈아타요. 올라가자. 갈아타요. 이 빨간색이 g로 하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하면 f가 맞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걸 알아들이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죠, 이 얘기.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양수네. 써있겠다. 근데 우극한은 항상 양수여야 되네. 근데 극한값이, 미분계수 값이 우미분계수가 양수라는 건 어떤 점이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가 부분만 난 필요하니까 갖다 쓰겠다는 거죠. 대신에 절대값에서 위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 F가 원래 상태가 다항이니까. 이런 얘기는 거예요. 이 소스를 지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에서 비슷한 성향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죠.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자, 그래프는 알았어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빨간색이 G란 말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맞아요? 그럼 부연속점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맞나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로 갑니다.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서 gx에다가 저 hx를 곱했더니 얘가 무조건 연속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0이 되는 애를 붙여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걔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반대가 되면 곱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려요. 저 hx의 그래프를. 근데 h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둘 다 그립니다. 어떻게? 4x-1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여기 2죠. 여기가 y는 4x 플러스 이게 되고요. 저기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런 식.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들어봐요. 만약에 내가 케바케를 해본 거야. 여기다가 내가 A를 잘랐어요. 여기다가 A를 썼어요. A를 잘랐어요. 그럼 왼쪽은 얘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와요. 여기 B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채워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럼 0이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맞나요? 그럼 일단 채워줄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위아래 안 맞는 거 하나, 0 되는 거 하나. 이 쟤를 채워줄 수 있는 거. 맞아요? 얘를 옮겨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옮겨요. 옮기다 보니 만약에 내가 한 이쯤에서 이렇게 했다고 칠까요? 이렇게 쳤다고 쳐요. 여기를 A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다시 채워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역시나 0 되는 거 하나, 벌어진 거 하나.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그럼 이 세 개짜리 그래프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불연속점이 세 개야. 얘가 채워줄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쟤를 고쳐야 돼요. 근데 여기 뭐가 있죠? 등호가 있네요. 맞아요? 네. 보세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붙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붙어서 있다가 이렇게 갔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에다가 하나를 더 그리세요. 자, 여기 F, 마이너스 F. 이렇게. 그럼 G는 이거라고요. 자, 올라가다가 이어졌네? 올라가자. 여기서 쉬고 올라가자. 쉬고 올라가자. 이게 G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여기가 그럼 불연속, 여기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타고 올라갑시다. 그럼 마찬가지 반대 F 마이너스 F. 자, 올라가다가 쉬자. 올라가자. 쉬고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자. 여기도 이제 불연속점이 두 군데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여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그린 걸 보시면 봐봐요. 여기 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 이 길이 같죠. 여기도 그었을 때 요 길이 요 길이 같고요. 그었을 때 여기랑 여기 같아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위아래를 잡아서 붙여줘서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붙여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반대 방향이 하지만 값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얘도 여기와 여기 차이가 똑같아야 돼요. 이해했나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여기다 넣어야지. 4a 플러스 1을 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2a 플러스 3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값, 아래 값, 절대값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넘기면 a가 얼마?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여기가 a야. 그럼 이 길이랑 이게 같은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알겠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여기 비워. 여기 채워. 내려가. 여기는 벌어진 거, 여기 0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채워주는 두 구간이 어딘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 되는 거죠. 넣어, 여기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가 2분의 1이야.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Y축을 집어넣으세요. 여기가 Y축. 오케이. 여기가 Y축.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G에 0이 써있어요. 얼마라고? 3분의 42. 그럼 답이 나왔죠? 이 녀석.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음수거든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거라는 건 여기가 이거라는 거니까 F의 0도 3분의 4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부터 또 되게 짜증나는데 여기서 다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계산이 되게 더러워요. 자, 여기를 알파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F의 원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 극소다. 극대다. 극소분수 0이다. 이렇게. 그러면 fx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 플라임부터 해야 돼. 플라임 x가요. 자, 4차인데 대가리가 4라면서요. 이렇게 시작해요. 16에 x 플러스 2분의 1
x-2분의 1 하고 x-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적분하셔야 돼요. 적분해서 마지막에 얘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f 알파 값이 0이다를 집어넣으시면 알파가 구해져요. 알파가 2예요. 선생님 기억하기로. 완성하시고 대입하시면 끝납니다. 되게 더럽죠. 쉽지 않아요. 이건 뭐 거의 죽으라고 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계산이야 뭐 어떻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 소스와 그 다음에 이 연속성에 대한 소스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저 그래프를 따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분명히 또 어딘가 나올 겁니다. 비슷한 형태가.